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JTBC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잘 아시죠? 아주 번듯한 얼굴에 그리고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꽤 좋아하는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JTBC의 대표 뉴스죠. 뉴스람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상이 되면 저는 뉴스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그 앞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4월 16일 날 바로 세월호 참사 3주기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으슥한 주차장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뺑소니라고도 하고 또한 동승자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 등으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취재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김웅 기자는 이전에 모 신문사 기자로 있다 한 방송사 경력 기자로 그렇게 다시 재취업한 그런 중견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이 상에서 동성자 문제 이런 것을 취재하면서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 간에 여러 가지 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2019년도 1월 10일 날 손석희 사장의 폭행건이 있었고 또 이어서 1월 18일 날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와 그리고 김웅 기자가 함께 동행한 양모 변호사 앞에서 용역 2년간의 용역에 월 1,000만 원의 어떤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JTBC 손석희 사장이 별 사항도 아닌 것에 월 1,000만 원의 2년간 그런 용역 계약을 제안했을까요? 월 1,000만 원 같으면 모두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서로 폭행과 그리고 공갈 혐의가 서로 맞고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폭행 부분은 기소, 그리고 배임 혐의는 무혐의로 이렇게 송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안 된다. 폭행 부분 차치를 하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5월 말까지 다시 재송치하라. 이렇게 사건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정말 경찰로서도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임이 안 된다고요. 배임 미수가 되더라도 이것이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던 손석희 과천 주차장 사건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 제지를 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창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월 12일 날 충남 홍성경찰서 이모경위가 이런 글을 경찰서 내부 포털에 남겼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폴리스네트의 준말인 폴렛이라는 그런 포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경이 아주 용감하게 자기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필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이 폴렛에는 검찰에 보기 좋게 태자 맞은 경찰의 수사력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손석희 사건의 말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민변이라는 게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따리를 틀고 들어앉아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운을 뗀 것입니다. 여기서 또아리란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낙네들이 이전에 물을 이고 갈 때 또아리를 머리에 얹고 갑니다. 이 머리를 좀 보호하고 그리고 물이 흔들리지 않게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보면 꼬불꼬불 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뱀처럼 뱀이 혀를 넘실넘실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변 출신 변호사라는 것이 바로 경찰서 앞마당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얼마나 경찰로서는 모멸하고 모멸진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위는 그러면서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을 가져온다고 또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이직에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고위경찰들을 말합니다. 고위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다고 비장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속 시원하다, 정말 아주 할만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감정이입을 동원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고위직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석희 지금 문재인 정부 창출에 1등 공신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손석희 이거 보니까 제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슬쩍 넘기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서로 안 보이는 그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주려고 있죠.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힘을 더 늘리고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사를 손보겠다는 그런 복심이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석희 사건이 경찰에서는 대충해서 넘기려 했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일단 걸림돌을 넣은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 간에 서로 마찰을 서로 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18년도 12월 9일은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굉장히 욕설을 퍼붓는 그런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정말 제가 듣고 야 이렇게 번듯하게 생긴 사람이 특히 아나운서 출신 언론인이 이런 쌍스러운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또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왜 주차장 뺑소니 동성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일종의 사장이긴 하지만 전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김웅 기자에게 2년 계약으로 용역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배임입니다. 배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배임이죠. 그리고 배임 미수도 역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왜 이 부분을 쏙 빼고 폭행 부분이란 게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전치 그렇게 큰 진단서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기소를 하더라도 그냥 벌금형 정도로 그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의 경찰 수사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은 여러 가지 정말 꼼수를 많이 부렸습니다. 공개 소환을 한다는 등 그렇게 언론에는 알렸지만 공개 소환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공개 소환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인데 JTBC는 계속해서 손석희를 앵커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실제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도 이런 앵커라든지 진행자라든지 사회에 불미스러운 말썽이 있을 경우에 금방 갈아치웁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란 것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한 그 이미지로 방송사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왜 손석희를 계속해서 앵커로 계속 기용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 지금 경찰에서도 불불 끓고 있습니다. 왜 경찰에서 수사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석희 상황에 관해서 검찰에 송치할 때 사시 출신 경찰관 3명과 그리고 민변 변호사 1명 등 모두 4명을 태스크 포스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에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까지 갔던 그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 기자를 할 때도 만일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에 들어오면 경정계급을 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당시 볼 때. 그리고 아주 명석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검찰에 못지않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써야지 그냥 제대로 쓰지 않고 이번처럼 그냥 경찰 고위 간부의 어떤 묵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폭행 부분만 기소, 나머지 배임 부분 등등은 그냥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은 경찰의 권한이라든지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못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번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또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후에 이철성 문제는 약간 다시 어떤 변수가 있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경찰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구책으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바른 수사가 경찰의 힘을 또 되살리고 또 경찰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손석희 사장 수사와 또 아시는 것처럼 버닝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되는 이런 측면이 경찰 자체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총경의 부인 말레이시아 주재관 영사로 근무하는 바로 경정급 주재관에 대한 이런 수사도 지금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스스로 힘을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저는 만일 제가 경찰 총수 같으면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경찰의 힘대로 경찰에 주어진 여러 가지 권능이라든지 국가가 준 여러 사항들을 총집결해서 손석희라든지
그리고 윤규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생긴 이후에 20명의 경찰청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왜 경찰 총수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도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의롭게 그리고 소신있게 수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첩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홍성경찰서 이모 경위가 보여준 그런 용감한 마음으로 모든 경찰들이 합심해서 이번에 바뀌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경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